최치영의 리더십 인사이트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코치형 리더십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것은 첫 번째 요소로 리더의 관점 전환에 대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 요소로서는 리더가 갖춰야 할 공감적 소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세 번째 요소로서 파트너십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파트너십 관계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협력적 관계로 상하 관계가 이루어지고 수평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어느 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성취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죠. 그래서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고 그 협력을 통해서 혁신도 하고 성과도 올리고 변화도 일으키고 사람도 육성하고 성장하게 만들고 잠재력도 개발하고 모든 것이 협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직 바깥에 있는 고객과의 협력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가정에서 조직에 이르는 모든 인간관계가 파트너십 관계로 이루어질 때에 가장 생산적이고 바람직합니다. 가정에서든 조직에서든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서로 평화가 일어나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갈등과 서로 마찰해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토니 라빈스라고 하는 동기부여 전문가, 이미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그분의 얘기는 관계의 질이 곧 삶의 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파트너십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양에서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파트너십 관계는 리더와 구성원이 신뢰와 믿음으로 함께 협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협력했을 때 가장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지속적으로 파트너십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개방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코치형 리더십에서는 이 부분을 중요시 여깁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파트너십 관계에 있기 때문에 투명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그 결정이 누구에게도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되는 그런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있는 결정이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끄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파트너십 관계를 잘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파트너십 관계는 어찌 보면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치형 리더는 실제 조직 내에서 이것을 얼마든지 연습하고 학습하고 그래서 내재화시킨다면 그 누구보다도 파트너십 관계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고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평 관계부터 먼저 시작을 하면 사람들을 참여를 시키고 그리고 협력 관계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수평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조직에는 위계 관계가 있습니다. 그 위계 관계를 떠나서 우리는 조직을 이룰 수가 없지만 실제로 대화를 하고 협력을 이끌어낼 때에는 수평적 관계에서 대등한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또는 안전하게 조성된 관계 속에서 자기 의사를 이야기를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그리고 솔직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평 관계는 수평 대화를 이루어지게 하고 수평적 대화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MZ세대는 바로 이 수평적 관계에서 나오는 수평적 대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영자들은 MZ세대와 함께 소위 역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을 시도해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역 멘토링은 MZ세대로부터 멘토링을 받는 것이죠. 그들이 좋아하는 대화는 어떤 대화인가? 그들은 어떤 관계를 원하는가? 그들이 원하는 리더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가? 그들로부터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니즈이기 때문에 그러한 니즈를 잘 충족시켰을 때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리더가 변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고 그들이 또 반드시 느끼도록 할 수 있게 하려면은 리더는 수평 관계를 이루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실 아무리 리더가 자기 자신이 좋은 리더십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리더십은 자기만의 리더십이 되고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평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제는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고 목표 설정에 참여시키고 일하는 방식에 참여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자기들의 존재를 느끼고 자기들이 오너십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또 조직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자연히 협력이 일어납니다. 그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혁신이 되었던 목표 달성이 되었던 협력적으로 서로 함께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도 공유하고 가치관도 공유하고 미션도 공유하면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혼자서 성취할 수 없다. 많은 것은 팀워크를 통해서 콜라보를 통해서 이뤄냈다 하고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기업들은 이제는 어떤 조직이 되었던 협력 관계가 되지 않고서는 일을 충분히 또는 생산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파트너십 관계의 방법은 수평 관계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평 관계에서 수평적인 대화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일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또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고 또는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고 어떤 이슈를 해결하는 데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협력적으로 함께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일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입니다.